처음에는 진짜 한국 와인이라는 거를 깔봤다고 해야 되나? 뭐 아예 취급도 안 한 그런 시기였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는. 그때 한 2, 3년 정도는 방황 시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래, 남들 다 레드 할 때 나는 화이트로 해서 좀 두각을 한번 내보자 해서 다 캠벨 포도만 이제 해서 레드 와인 만들 때 내가 그때 일찍 청수라는 청포도를 해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처음 출시를 했을 때 평이 좀 남들보다는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된 것 같아요. 흔히 이제 한국 와인을 폄하하시거나 좀 편견을 갖고 계신 게 우리나라 와인은 산도가 낮고 바디가 좀 약하고 탄닌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외국의 식탁을 기준으로 할 때 좋은 와인의 기준이 됩니다. 이태리 음식에는 이태리 와인이 제일 잘 맞고요. 프랑스 음식에는 프랑스 와인이 제일 잘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양 요리라고 하는 요리들, 그러니까 와인을 많이 먹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다 오븐 구이식의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들이고요. 그런 고기들을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는 탄닌감이 좋아야 되고 신맛이 강해야 되고 바디가 좀 묵직해야 된다. 그런 것이 좋은 와인의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식탁에 오면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우리나라 요리들은 달고 짜고 맵고 이런 요리들이 많고 생채나 나물들을 많이 쓰면서 양념이 좀 많고 볶음 요리가 많은 편입니다. 당연히 어울려야 되는 술과 와인이 달라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우리나라 음식들은 우리나라 와인이 가장 잘 맞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시나브로는 제가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와인 메이커 디너를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행했었거든요. 그때 본인이 만든 와인이 특급 호텔에서 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와인을 네이밍을 하는데 어떤 이름을 하면 좋을까 찾아보다가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와인의 발효 숙성 과정도 서서히 이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이름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도 동네에서 뭐를 조작하고 만들고 하는 거를 좀 흥미있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동네에 뭐 연 만들다는 거, 썰매 만들고 이러는 건 거의 다 내 손을 거쳐서 다 만들어주고 그랬어요, 꼬맹이들. 우리 할머니 때부터 이제 우리 집이 술을 좀 잘 만들긴 했어요. 동네에서도 유명하게 이제 동네 분들이 술 맛보러 이제 자주 오고.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와인을 하다 보니까 포도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와인이 만들어지고 또 방법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로 여러 종류가 생산이 될 수 있고 그 굉장히 많은 조건에 따라서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호기심이 막 많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러 가지를 막 해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좀 그래도 남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더 제품화 시키고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좀 일찍 두각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농장의 시그니처는 이제 청수 화이트고 또 이제 온라인 쪽에서는 스파클링 에뚜알, 그다음에 남들이 안 하는 품종 이제 나르샤 품종으로 만든 로제, 이게 남들하고는 좀 차별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나브로 와이너리는 우리나라의 탑 와이너리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마셔봐도 이건 시나브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캐릭터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우선 청수라는 포도 자체가 좀 산미가 굉장히 뛰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향이 많이 나는 포도이기 때문에 외국의 리슬링하고 실바너라고 하는 독일 쪽에서 많이 재배하는 품종의 특성들이 좀 많이 있고 그 품종에 더해서 우리나라 특유의 약간 화사한 꽃향 같은 그런 향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와인이고요. 병을 오픈하실 때 대부분 스크류캡이기 때문에 요즘은 여기를 잡고 소주병 따듯이 따지 말고
밑에를 잡고 병을 돌려서 따라오고. 근데 아무래도 와인은 좀 이렇게 뭔가 좀 격식을 따지는 술이라서 오픈할 때도 조금 그런 걸 신경 쓰시라고 네네. 얘기하면은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와인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걱정이 컸죠.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뭐 와인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은 소비자층이 많지 않았고, 그럼 과연 이 와인을 어디서 팔아? 누가 사 먹어? 나도 와인 안 먹고 맥주나 소주 먹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남편을 보고 나도 그냥 일찍 접고 여기 와서 우리 남편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와인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인을 일단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소믈리에를 자격증을 또 땄어요. 따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와인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마셨던 소주, 맥주, 막걸리 뭐 이런 거보다 또한 매력이 또 있는 술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뱅쇼라는 체험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뱅쇼 체험을 한다고 놀러 오시라고 하면 뭔 뱀이 쇼하는 거냐고 막 그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셨을 때인데, 그때부터 이제 그 관광객이 모이기 시작했죠. 독일 하면 화이트 와인의 정말 본고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 권위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청수 토착품종, 또 국내산 효모, 이걸 가지고 와인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청수라는 그런 한국말을 그 사람들 입에서 열었을 때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지금은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 와이너리로서는 최초로 해썹 인증을 받으면서 새로 건물을 지어서 좀 더 전문적인 생산 시설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깨끗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건물을 아예 이전을 했고요. 원래 시나브로 와이너리는 건너편에 있는 곳이 원래 와이너리였거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느티나무가 큰 게 하나 있고요. 와이너리의 어떤 그 상징으로 쓰일 만큼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소원나무라고 해서 거기다 손을 대고 빌면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했죠. 찾아가는 양조장에 선정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조장에 찾아가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리가 많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외국에는 이 와이너리나 양조장들이 관광지로서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와이너리나 양조장들이 관광지로서의 좀 좋은 역할들을 해주면서 지역의 어떻게 보면 경제나 그런 좀 환경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숨어있는 관광자원이나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역할일 것 같고요. 해썹 인증은 와이너리에서는 아직까지 시나브로 와이너리가 유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철저하게 위생적인 환경에서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지켜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도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한 15년, 20년 이제 여기 영동에 틀 박혀서 매진하고 다른 진짜 뒤 안 돌아보고 왔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내실을 기해 가지고 좀 요 선에서 이제 잘 붙이고 싶어요. 60이라면은 청와대 쪽에 납품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상 그거 한번 욕심 있습니다.